그래서 주택관리사 기초용어 시설 개론편입니다. 정확하게는 공동주택 시설 개론이네요. 여기에 관련되는 용어들을 최대한 빠르게 간단히 한번 확인을 해보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간격제 스페이서, 철근과 거푸집의 간격, 피복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거푸집용 부속 철물이다. 다음에 거푸집 영어로 폼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 및 치수로 형성하기 위하여 일시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어떤 틀 같은 거죠. 경화에 필요한 수분의 누출을 방지하고 외기의 영향을 방지한다. 일반적으로 철근이 아니고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을 사용하는데, 공사에 따라서 경질 섬유판, 합성수지, 알루미늄 패널, 강판 등을 쓰기도 한다. 그 다음에 건식구조, 물이나 회반죽을 쓰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각 부분의 재료를 짜서 맞추는 방식으로 건축물을 만든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물을 안 쓴다는 거죠.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운전 중인 생산시설과 각종 기기의 작동이 멈추거나 가스가 누출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따위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리를 내거나 빛을 이용하여 관리인에게 사태를 급박하게 알리는 장치라고 봐야겠습니다. 경보설비. 그 다음에 고정력 볼트, 하이 텐션 볼트, 고장력강을 이용한 볼트로서 보통 볼트에 비하여 훨씬 높은 인장 강도를 지녔다. 철골구조 부재의 마찰 접합에 사용한다. 리벳에 비하여 시공 시 소음이 적고 화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용접에 의한 화재의 위험성도 없고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불량 부분을 쉽게 고칠 수가 있다. 그 다음으로 공기 빼기 밸브, 펌프 시동 시에 케이싱 속에 공기를 빼는 밸브를 말한다. 그 다음 공동 현상, 카비테이션이라고 하고,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액체가 운동할 때 액체의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낮아져서 액체 내에 증기기포를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공용 통기관, 서로 맞대어 있거나 나란히 설치된 위생기구의 배수관 합류점에 접속하여 두 기구의 수봉 트랩을 보호하는 한 개의 통기관을 말한다. 다음 급탕부하, 일정 구역 안에서 요구되는 급탕량의 예측치를 말한다. 기초, 푸팅, 구조물에서 힘을 집안으로 전달하여 구조물을 안전하게 집행하는 기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간결제, 폼 타일, 간장제라고 하네요. 콘크리트 측압 등으로 인하여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우그러지지 않도록 콘크리트 시공의 거푸집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철물이다. 그 다음에 내단열, 건물 내부 벽체에 단열대를 설치하여 단열하는 방법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단기간에 필요한 실온에 도달할 수 있으나 별로 발생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내진 설계,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말한다.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 진동보다 좌우 진동이 일어나므로 건축물 내부에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건축물을 강화하는 설계이다. 그 다음에 냉각다리, 쿨링 렉,
배관 내에 있는 증기를 냉각하여 응축수로 만들기 위하여 배관 도중에 피복을 하지 않고 노출 배관하며 증기관 끝에서부터 트랩에 이르는 파이프를 말한다. 다음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 싱글 덕트 시스템. 한 개의 덕트를 이용하여 여름철에는 냉풍만을, 겨울철에는 온풍만을 송풍하는 방식으로 공기 조화의 기본 방식이다. 부하 변동에 따라 급기 온도 및 습도를 가변시켜서 제어할 수 있으며 개별 제어는 불가능하다. 넥스트 대기압 atmospheric pressure. 대기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하여 지표에 생긴 압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은 기압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은주의 높이로 측정한다. 넥스트 도막 방수. 내수성이 있는 재료를 바탕에 발라서 얇은 방수막을 형성하는 공법으로서 재료에는 주로 합성 수지, 합성 고무계 물질이 많고 방수의 부위 및 정도에 따라서 2회 또는 3회 정도 도포한다. 액체 상태의 방수제를 그대로 바르는 유제형 도막 방수와 방수제를 휘발성 용제에 녹여서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콘크리트 바탕에 바르는 용제형 도막 방수, 그리고 에폭시 수지를 발라 방수층을 만드는 에폭시 도막 방수가 있다. 주로 아파트의 옥상, 지하 주차장, 건물 내외벽의 방수 공사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독립기초. 한 개의 기둥을 한 개의 기초판에 설치하여 하중을 받도록 한 개의 기둥을 한 개의 기초판에 설치하여 하중을 받도록 한 사각형 모양의 기초를 독립기초라고 한다. 동결선. 겨울철 땅이 어는 최대 깊이를 동결선이라고 합니다. 기초는 반드시 동결선 이하에 두어서 부동 침하를 방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드렌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외벽, 창, 지붕 등에 설치하며 화재 시에 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이 수막을 형성하여 인접 건축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연소 방지 설비, 이걸 드렌처라고 합니다. 드렌처 설비. 건물 밖에 설치를 하여 다른 건물로부터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는 소화 설비. 건물 밖에 창, 처마, 출입구 따위에 수압이 센 물뿌리개를 달아 화재 때 물을 뿜는다. 꼭 필요한 설비네요. 라멘 구조. 먹는 라면은 아니겠죠. 일단 라멘 구조는 골조 구조의 절점이 고정되어 있는 구조 형식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와 슬래브가 강성으로 접합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이에 속한다. 평면 계획상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하고 넓은 넓은 개구부 및 공간을 얻을 수 있어 고층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다. 이게 라멘 구조라고 합니다. 다음은 라카라고도 하며 셀룰로스 유도체를 기본 재료로 하고 수지, 가소제, 안료, 용제 등을 첨가한 도료를 말한다. 건조가 빨라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고 도막이 견고하고 광택이 좋고 연마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까지 했고요. 레커 다음 보겠습니다. 레버토리 힌지, 화장실, 공중전화 부스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문이 저절로 닫히지만 10에서 15cm 정도는 열린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첩의 일종이다. 힌지가 경첩이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레이턴스, 콘크리트를 친 후 블리딩에 의하여 부상한 미세한 물질이 콘크리트의 표면에 얇은 피막으로 되어 침적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재료가 분리되어 물은 위로 뜨고 모래와 자갈은 밑으로 가라앉아 물이 증발한 후 불순물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 이걸 말하는 거고요. 부착력이 약하고 수밀성도 나쁘기 때문에 콘크리트 시공 이음개소에 있어서 취약 부분이 되므로 계속해서 시공할 때에는 레이턴스를 제거해야 된다. 다음은 로이 유리, 로이 글래스, 반사 유리나 컬러 유리의 표면에 은 등의 금속을 얇게 코팅한 것으로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켜주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다. 여름철 실외 태양 복사열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며 겨울철 실내의 난방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을 내부로 반사하므로 단열성이 매우 우수하다. 특성상 단판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복층으로 가공하여야 하고, 시공 시에는 내판 유리의 바깥쪽으로 오도록 하여야 한다. 왠지 거울 비슷하네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리벳, 체결용 부품의 일종인데 리벳의 종류에는 환봉에 달린 머리 모양에 따라서 납작머리 리벳, 둥근머리 리벳, 평머리 리벳, 민머리 리벳이 있다. 사람 머리랑 비슷하네요. 현장에서 약 900에서 1000도씨 정도로 가열된 리벳을 리벳 구멍에 끼워 넣고 리벳 머리를 받친 후 그 반대편을 해머로 타격해서 부재를 접합한다. 강도 변화가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시공 시 소음이 발생하고 리벳 구멍에 의한 결손, 단면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넥스트, 망임 유리. 한 유리 내부에 금속망을 넣은 것으로서 파손 시 파편이 튀지 않고 화재 시에는 불꽃이 번짐을 방지해 주므로 방범용이나 방화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모살 용접, 필렛, 웰딩, 필렛 용접. 용접하고자 하는 두 접합대 면을 가공하지 않고 겹치거나 빈틈없이 맞대어 그 사이를 일정한 각도의 삼각형 형태로 용접하는 방법이. 넥스트, 무태문, 프레임레스 도어. 문이네요. 두께가 한 10에서 20mm 정도의 강화 유리판을 사용한 문으로 건물의 주출입구에 주로 사용된다. 물리적 지하 탐사법, 집안의 조사 방법의 일종으로 지층이 넓은 지역의 경우 연약한 층의 깊이, 안반의 위치 등을 대략적으로 조사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전기 저항식 탄성파는 지진파식, 동역학적 탐사법, 방사능 탐사식, 온도 검증법, 유량 검증법 등이 있다. 다음은 물매, 슬로프. 지붕의 경사를 나타낼 때 사용되며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를 말한다. 지붕의 물매는 간인가? 간 사이 스팬이 낫겠네. 스팬의 크기,
건물의 용도, 지붕, 이음재료, 강수량 등에 따라 정해진다. 지붕의 경사가 45도일 때 되물매라고 하고 45도 이상의 물매를 된물매, 45도 미만이면 뜸물매라고 한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배수관, 건물 웨이스트 파이프, 웨이스트가 쓰레기죠. 쓰레기가 지나가는 파이프, 건물 내 불필요한 물을 주로 물을 배출하는 외부에 배출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다음은 백화현상. 백화현상은 공사가 끝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스며들어 벽돌벽의 표면에 흰 가루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백화현상이다. 벽의 표면에 침투하는 우수, 수분 등에 의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알칼리 성분, 석회 성분, CaO 이런 알칼리 성분이 수산화석회로 되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벽 표면에 희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밸브. 관로의 도중 또는 용기에 장치하여 개폐에 의하여 유체의 유량, 압력 등을 조절 또는 관내 공기 배출 등을 하는 것을 통칭한다. 베인 테스트. 깊이 10m 미만의 점토 집안에서 보링 구멍을 이용하여 플러스 모양의 날개형 베인을 로드의 선단에 부착하여 집안에 넣고 회전시켰을 때 회전 저항력을 측정하여 점토 집안의 정착력을 측정하는 집안 조사 방법이다. 위에서 나온 보링이네요. 지표면 땅 속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토사를 채취하여 관찰하는 방법이다. 토질의 분포, 토층을 알 수 있고 지층 단면도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다음은 보일링 현상. 흙막이 저면이 투수성 좋은 사질 집안이며 지하수가 집안과 가까운 곳에 있을 경우 사질 집안이 부력을 받아 지하수와 모래가 함께 솟아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보일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웰포인트 공법, 주입 공법, 그라운딩 공법 등으로 집안을 개량하고 널 말뚝을 깊이 박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봄배. 수소나 산소, 액화, 석유가스 따위에 압축된 기체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데 쓰는 두꺼운 강철로 만든 용기를 봄배라고 합니다. 다음은 봉수, 실링 워럴, 배관 및 배변기 등에서 악취 및 각종 해충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트랩 내에 채워져 있는 물을 봉수라고 한다. 봉수의 깊이는 50에서 100mm, 5에서 10cm 정도로 한다. 유효 봉수의 깊이가 너무 낮으면 봉수를 손실하기 쉽고 너무 깊으면 유수의 저항이 증가되어 통수 능력이 감소되며 이에 따라 가정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뭔가 수세식 화장실의 그 대변기 아니면 배관 여기서 쓰이는 용어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치마. 기초 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부분적으로 불균등하게 침하되는 현상으로 부동치마라고도 한다. 부동치마는 지반이 약한 경우, 지반의 연약한 층의 두께가 상이한 경우, 건물이 이질 지층에 걸려 있는 경우, 건물이 낭떠러지에 근접한 경우, 지반이 매운 땅인 경우,
건물을 일부 증축한 경우, 지하 수위가 변경된 경우, 지하에 매설물이나 구멍이 있는 경우, 이질 지정, 일부 지정을 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부동치마가 발생하면 건축물이 경사지거나 변형하게 되어 벽에 균열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다음은 블리딩 현상. 일종의 재료 분리 현상으로 굳지않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있어서 물이나 미세한 물질 등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표면에 나타난다는 거죠. 약간의 블리딩은 콘크리트 타설 시 불가피하지만 블리딩이 크면 접촉 강도와 내구성, 수밀성 등이 더하되고 투수성, 투기성 등이 증가되어 중성화의 원인이 된다. 또한 블리딩 속도보다 표면 수분 증발 속도가 빠르면 건조 수축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비사이펀 트랩. 용기에 통수로에 물을 채우면서 사이펀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통과시키는 배수 트랩을 통틀어 이루는 법. 네, 다음 보겠습니다. 아직 비읍이니까 한참 남았네요. 비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사이펀의 원리. 사이펀은 옮기기 힘든 액체를 기압차와 중력을 이용해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통형의 관을 말한다. 물이 이동하는 이유는 속이 빈 원통형 막대의 긴 쪽이 중력을 더 받아서 짧은 쪽보다 내려가는 힘이 더 크기 때문이다. 공기나 물의 경우 갑자기 좁은 곳으로 많은 물질이 지나갈 때 압력이 강해지는데 이것이 사이펀의 원리다. 다음은 서징.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관로를 연결한 기계 장치의 파손을 초래할 수 있다. 소화 설비. 물이나 그 밖의 소화제를 써서 불을 끄는 기계, 기구 및 설비를 통틀어서 소화설비라고 한다. 수격작용. 워터 해머. 밸브의 급격한 배폐 또는 액체 배관의 경우 기체의 흡입, 기체 배관의 경우에는 액체 혼입 등에 의하여 관 내의 유속이 급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상압력, 진동과 높은 충격음을 일으키는 것을 수격작용이라고 합니다. 워터 해머. 수압시험. 하이드롤릭 테스트. 파이프, 탱크, 증기보일러 등과 같이 압력을 받는 부품에 수압을 가하여 누설의 유무나 변형 등을 조사하는 시험을 수압시험이라고 한다. 스트레이너. 배관 도중에 먼지, 흙, 모래, 쇠 부스러기, 기타 불순물 등을 여과하기 위한 부속품인데 각종 밸브 앞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렇네요. 스티프너. 평판 자체로서는 옆으로부터의 외력이 약하고 휨도 크기 때문에 평판의 강도와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붙이는 작은 보강제로서 판보에서 외부의 좌구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게 스티프너. 그 다음은 스프링쿨러. 이건 왠지 알 것 같네요. 화재 시에 실내 천장에 장치한 스프링클러. 헤드에 용융편이 온도 상승에 의해 녹으면서 자동적으로 물이 분사되고 동시에 화재 경보 장치가 작동하여 화재 발생을 알리는 자동 소화 설비로서 물을 방사시키므로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고층 건물, 지하층, 무창층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물 분사 설비라고 합니다. 스프링클러. 다음은 슬리브.
축 등의 외주에 끼워서 사용하는 길쭉한 통 모양의 부품, 습식 구조, 물, 흙, 회반죽 따위를 써서 이미 만들어진 각 부분의 재료를 짜 맞추는 방식으로 만드는 건축물. 신축 위형, expansion joint. 긴 관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신축해도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관 이음을 신축 이음이라고 한다. 아일랜드 공법, 아일랜드 컷 메소드. 기초 파기 공법 중 중앙부를 먼저 파내어 중앙부의 지하 구조물을 축조한 후 버팀대를 구조물에 지지시켜서 주변부의 흙을 파내어 지하 구조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파내야 할 면적이 넓고 깊이가 비교적 얕은 곳에서 적용되는 시공법이고, 대지 전체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버팀대 등 가설재가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반이 약한 경우 깊이 파기가 어렵고 굴착과 지하 구조물 공사를 두 차례 실시하게 되므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네, 이게 아일랜드 공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액화 석유가스 LPG, Liquefied Petroleum Gas. 일반적으로 프로판가스라고 불리나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총칭해서 LPG라고 부른다. 액화 천연가스, 천연가스를 그 주성분인 메탄에 끓는 점 마이너스 162도씨 이하로 냉각하여 액화한 것이다. 석유계 연료와는 달리 아황산가스 따위에 공해가 없으므로 최근에는 각종 연료로 쓰이고 있다. 액화 천연가스였습니다. 그 다음은 언더컷. 용접부에 모재가 너무 많이 녹아내려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게 된 용접 결함으로써 용접 전류가 과대할 때, 용접 각도가 불량할 때, 운봉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언더피닝. 기초 파기 시 주변 건물의 침하 또는 부동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건물의 기초나 지정을 보강하는 방법을 총칭한다. 연속의 법칙, Law of Continuity.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한 개의 유관의 두 개소에서의 밀도와 속도와 단면적의 합은 일정하게 된다는 법칙을 말한다. 열량, Quantity of Heat.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데 이때 이동한 열의 양을 말한다. 같은 질량의 물질을 가열해도 어떤 물질은 온도가 빨리 변하지만 어떤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이는 질량이 같아도 물질에 따라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은 예민비. 예민하네, 화났네 할 때 비슷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sensitivity. 자연 상태에 있는 흙의 함수비를 일정하게 두고 흙을 교란시키면 교란된 흙의 전단 강도는 감소한다. 이것은 흙의 구조 배열이 바뀌어 접촉점에서의 부착력이 파괴되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전단 강도의 감소비를 예민비라고 한다. 예민한 거랑 뭐 약간은 비슷하지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온통 기초, 맷 파운데이션, 라프트 파운데이션. 각각의 독립 기초가 접촉되어 기초를 하나의 바닥판으로 만든 것으로서 연약 기반의 부동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된다. 온통 기초였습니다. 다음은 옹벽, 리테이닝 월. 토합에 저항하여 흙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 강하다고 하긴 한 것. 큰 토합에 저항하여 흙의 무너짐을 방지하는 구조물로서 직접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고
극경사지에서 땅깎기 또는 흙 쌓기를 할 토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되는 구조물. 이게 옹벽입니다. 옹벽이 너무 높으면 좀 입주민들이 좀 불편하겠죠. 자, 위생기구. 건축물의 위생 설비에 사용되는 욕조, 세면기, 변기 따위의 기구를 위생기구라고 합니다. 유도등. 출입구 표지는 화재나 기타 위기 상황 시에 가장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를 알려주는 공공시설, 건물, 항공기, 선박 등의 장치이다. 잠열. 레이턴트 히트. 물질이 기체, 액체, 고체 사이에서 상변화를 일으킬 때 흡수하거나 방출되는 열을 말합니다. 전자 출입 시스템, 비밀번호, 출입카드 등 그런 것으로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고, 관리실 또는 세대와 통신하여 방문자의 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동 출입구 및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하는 시스템을 전자 출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제 진도 많이 뺐네요. 절대 온도, Absolute Temperature.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서 정해진 온도로서 물리학에서 이론적인 온도의 최저점이다. 제로 K는 섭씨 영하 273.15도에 해당하며 단위는 켈빈이다. 제로 켈빈. 지내력. 집안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뎌내는 정도를 지내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지수 밸브, 스탑 밸브. 통수량을 가감 또는 단수하기 위하여 급수관로에 설치하는 밸브. 진공 방지기. 변기 따위의 물받이 용기 안에 오수가 역사이펀 작용에 의하여 급수 계통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자동으로 공기를 보충하는 장치. 캔틸레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외팔보라고도 한다. 한쪽만 고정시키고 다른 쪽은 돌출시켜서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이다. 같은 길이의 보통 보에 비하여 4배의 휨 모멘트를 받아서 변형되기 쉬우므로 강도 설계에 주의를 요한다. 주로 건물의 처마 끝, 현관의 차양, 발코니 등에 사용된다. 커튼월. 하중을 부담하고 있지 않은 비내력벽으로서 공장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고층 또는 초고층 건물에 많이 사용되는데, 대부분 유리나 알루미늄 패널이 사용되며 63빌딩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거 벽을 얘기하는 거네요. 커튼월. 비내력벽. 63빌딩. 다음은 크레센트. 미세기 창호나 오르내리기 창호에 사용되는 잠금형 장치. 크레이터. 아크 용접 작업 시 비드 끝부분에 오목하게 패인 결함. 크로스 커넥션. 급수 배관의 기구 구조 불량으로 급수관 내에 오수가 역류하여 오염이 되는 현상. 크리프 현상. 콘크리트에 일정한 하중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하중의 증가가 없어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 다음은 통기관. 배수관의 통기관. 배수관 내 기압 변화를 대기 중으로 내보내 트랩의 봉수가 터지는 것을 막아서 배수의 흐름을 돕는 것을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트랩은 덫을 얘기하는데, 배수용 배관 속에 유독가스, 악취 및 해충 등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수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S형, P형, U형 모양의 배수 기구이다. 배수관이 이렇게 S자로 휜 거 봤죠. 트러스.
트러스는 비교적 가는 직선제를 삼각형 단위의 조립 구조체로 구성한 것이다. 전체 구조물의 크기에 비하여 작은 직선 부재를 삼각형 이거 아까 강의에서 들어봤던 용어네요. 직선 부재를 삼각형의 집합 형태로 결합하여 주로 축 방향력에 의하여 하중을 지점으로 전달하는 구조 형식이다. 형광부에 비하여 강성이 커서 부재의 변형이 적지만 접합부의 가공비 및 설치비가 많이 들고 간사이, 스팬, 간사이가 20m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네요. 트렌치 컷 공법, 트렌치 컷 메서드, 기초 또는 지하실 파기 공법의 일종. 주변의 흙을 먼저 파내고 지하 구조체 외부의 경관 1개 정도를 미리 축소한 후 중앙부를 나중에 완성시키는 공법이다. 오케이. 티그시니까 거의 다 왔네요. 형창관. 온수 배관 계통에서 가열 장치로부터 수조까지 연결하는 배관이다. 관 속의 물이 온도가 상승하여 이상 팽창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팽창 탱크, 익스펜션 탱크, 물이나 브라인 등의 액체의 순환계에 있어서는 액체의 온도 변화에 의해서 그 최적이 팽창 또는 수축하여 변화한다. 그 최적 변동을 흡수하여 오버플로우나 배관 중에 공기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에 연결된 수조를 말한다. 약간 어렵네요. 펌프는 에너지를 이용해 유체를 끌어올리거나 압축하는 장치. 펌프라고 합니다. 표준 대기압 0도씨 상태에서 표준 중력일 때 높이 760mm의 수은즈가 그 밑면에 가하는 압력에 해당하는 표준 대기압 기압이며 이것을 1기압으로 한다. 표준 관입 시험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보링 구멍을 이용하여 로드 끝에 표준 샘플러를 달고 무게 63.5kg의 이런 추를 76cm 높이에서 자연 악화시켜서 30cm 관입시키는데 소요되는 타격 횟수로 N값을 측정하여 지반을 조사하는 방법. 모래 지반의 밀도 측정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플러시문, 플러시도어. 울거미를 짜고 중간실을 간격 250mm 이내로 배치하여 양면에 합판을 붙인 문으로서 문의 뒤틀림이나 휘어짐이 적다. 한중 콘크리트. 한자가 추울 한자네요. 동결 위험이 있는 극한기에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얼게 되면 콘크리트 내 수분이 얼어서 팽창하고 수분이 녹은 후 공극으로 남아 양생기간을 길게 하여도 강도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다음은 히빙 현상. 흙막이나 흙파기를 할 때 바깥쪽의 흙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널말뚝에 바닥면이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현상으로서 점토 집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히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널말뚝의 끝을 경질 지방까지 깊이 박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거의 끝났네요. 이제 영어입니다. 보드, 바이오킥,
바이오케미컬 옥시즌 디맨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거 좀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BOD. 물이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이고, 수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정화될 때 필요한 산소량을 나타낸다. 단위는 ppm으로 나타나고, 이 숫자가 클수록 물의 오염도가 심하다. COD, 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인 산소 요구량. 좀 전에 생물학적이었고, 이거는 케미컬, 화학적으로. 수중에 오염된, COD입니다. 수중에 오염된 물질이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 무기물, 가스, 물로 변하는 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을 나타낸 것으로 공장의 폐수, 오염 측정 기준이 된다. BOD는 아무래도 사람의 거주 공간, 뭐 공동시설이나 뭐 아파트 그런 게 떠오르고, COD는 공장 그런 것 같네요. DO, Dissolved Oxygen, 용존 산소량.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오수 중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ppm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DO가 클수록 수질의 정화 능력이 크다고 합니다. 용존 산소량이 클수록 수질의 정화 능력이 크다. 산소가 많아야 된다는 거네요. SS, Suspended Solid, 부유 물질량. 오수 중에 함유가 된 부유 물질량을 ppm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부유 물질량, 함유된 부유 물질량을 ppm으로 나타낸 거. SS, Suspended Solid, 부유 물질량이었습니다. 역시 끝났네요. 네. 다음 용어는 이제 민법이 될 것 같고요. 네, 최대한 좀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빨리 읽는 속도가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40분이 넘었네요, 영상이. 네, 여기까지 해서 주택관리사의 기초영어 시설 개론편,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